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와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기 중에서 이제 소와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가 아닌 것을 이제 하나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가스 누설 경보기, 2번에 소방호스, 3번에 스프링클러 헤드, 4번에 분말 자동 소화 장치. 보기 중에서 소와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가 아닌 것은 바로 1번에 가스 누설 경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스 누설 경보기 같은 경우는 이제 소화 설비가 아니라 경보 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 안전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은, 자, 이게 어떠한 벌칙 사항이냐면은 바로 화재 안전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기준입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소방시설 중 경보 설비가 아닌 것은,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통합 감시 시설, 2번에 가스 누설 경보기, 3번에 비상 콘센트 설비, 4번에 자동 화재 속보 설비. 보기 중에서 경보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3번에 이 비상 콘센트 설비 같은 경우에는 경보 설비가 아니고 바로 소화 활동 설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에 비상 콘센트 설비가 정답입니다. 자, 산화성 고체이며 제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 위험물까지 총 6개로 분류하고 있죠. 그래서 제1류 위험물의 성질은 산화성 고체입니다. 보기 중에서 산화성 고체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황화린, 2번에 정린, 3번에 마그네슘, 4번에 염소산, 염류. 자, 보기에서 1번, 2번, 3번 있죠. 1번과 2번, 3번은 바로 가연성 고체인 제2류 위험물에 해당이 됩니다. 가연성 고체입니다. 4번에 염소산 염류죠. 자, 무슨 염류, 이렇게 염류로 끝나는 것은 거의 대부분 1류 위험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화성 고체인 제1류 위험물은 4번의 염소산 염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대상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소방관서장이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맞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이니까. 그다음 2번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자, 목조 건물이 많이 밀집되어 있다? 화재의 우려가 높죠?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류창고는 지정 대상에서 포함이 안 되죠? 의류창고는 아닙니다. 4번 시장지역. 시장지역도 마찬가지로 화재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죠.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지역도 화재 예방 강화지구의 지정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사류 위험물 제조소의 경우 사용 전압이 35kV 특고압 가공전선이 지나갈 때 제조소의 외벽과 가공전선 사이의 수평거리, 즉 안전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지금 이 전압의 값을 한번 보세요. 자, 전압이 몇 볼트냐면, 자, 지금 사용 전압이 35kV 특고압 가공전선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이, 자, 보시면, 자, 7kV 초과, 그리고 35kV, 자, 이하일 때는, 자, 안전거리가 얼마냐? 안전거리가 3m 이하죠. 3m 이상이죠. 이하가 아니고, 3m 이상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용 전압이 35kV 초과할 때, 초과를 하기 때문에 안전거리가 더 길겠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안전거리가 5m 이상이 됩니다. 5m 이상.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용 전압이 35kV죠. 그러면 어디에 포함되냐?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35kV 이하니까. 그래서 안전거리는 바로 3m 이상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위험물 중 자기 반응성 물질인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보시면 자기 반응성 물질입니다. 자기 반응성 물질은 이제 제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이제 위험물이죠. 제5류 위험물이에요.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황린. 황린은 제3류 위험물인데 제3류 위험물 중에서도 이것은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예, 금수성 물질이 아니고요. 자연 발화성 물질이에요. 황린은 자연 발화성 물질. 그다음 2번에 염소산 염류는 바로 1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산화성 고체인 거죠. 산화성 고체. 다음 3번에 알칼리토 금속은 제3류 위험물인데 이것은 자연 발화성 물질이면서 자연 발화성 물질이면서 금수성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어차피 이것은 제3류 위험물이 되는 거고요. 자, 4번에 아조화합물, 이것이 바로 제5류 위험물인 자기 반응성 물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에 아조화합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의 구성원에 속하지 않는 자는, 소방대의 구성원은 총 3가지가 있죠. 3가지. 자, 여기 보실게요. 자,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자, 포함이 되죠. 소방대에 해당됩니다. 소방공무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무소방대 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 그래서 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소방원을 바로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3번에 자체소방대원, 자체소방대원은 소방대의 구성원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정기 점검의 대상인 제조소 등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정기 점검의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지하탱크 저장소 맞죠? 2번에 이동탱크 저장소도 해당이 되고요. 3번에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자, 여기서 지정 수량을 잘 보셔야 돼요. 제조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 맞는 거죠. 제조소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 맞고요. 자, 4번에 지정 수량의 2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5개 탱크 저장소다. 자, 5개 탱크 저장소 같은 경우에는 지정 수량이 20배 이상이 아니죠. 바로 200배 이상입니다. 200배. 200배 이상에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공사감리 대상의 경우 감리 현장 연면적의 총 합계가 얼마일 때?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 자,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 1인에 한 명의 책임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감리 현장은 몇 개 이하인가? 자,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연면적의 총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하일 때 한 명의 책임 감리원이 담당하는 소방공사 바로 감리 현장 몇 개 이하다? 바로 5개 이하인 거죠. 이걸 암기하시면 돼요. 5개 이하. 정답 4번이고요. 자,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보기에 있는 내용 중에서 소방시설 관리업 등록 결격 사유가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피성년 후견인. 자, 맞죠? 피성년 후견인은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피성년 후견이 맞고요. 2번,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금 보시면 2년 안 지났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음 3번에 소방시설 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자. 자, 2년 지났죠.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결격 사유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 3번이고요. 4번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유예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3차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어떠한 위반 사항이냐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1차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 과태료가 얼마냐면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자,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다음에 2차. 자, 2차로 위반했을 경우에는 자, 과태료가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요. 그다음 3차 이상이에요. 뭐 3차, 4차 다 해당되겠죠. 3차 이상 위반했을 경우에는 네, 바로 300만 원의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죠. 이렇게 1차, 2차, 3차 이상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순서대로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차 이상 위반했을 경우를 물어봤으니까 과태료는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중 석탄, 목탄유를 저장하는 경우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하인가? 단, 살수 설비를 설치하였으며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서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자, 취급 기준 중에서 석탄, 목탄유를 저장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석탄, 목탄유를 저장하는 경우 그때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 기준을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자, 일반적인 경우에요. 자, 쌓는 부분의 면적이 얼마냐면은 50제곱미터입니다.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석탄, 목탄유를 저장하는 경우 있죠. 저장하는 경우에는 쌓는 부분의 면적이 더 커요. 2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 자, 이게 일반적인 경우에 일반적인 경우.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살수 설비를 설치했다고 했죠. 예, 살수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면적이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수 설비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면적이 얼마냐면 200제곱미터 이하가 돼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고요. 근데 석탄, 목탄유를 저장했을 경우에는 얼마가 되냐? 300제곱미터 이하가 됩니다. 300제곱미터 이하. 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살수 설비를 설치했고 그리고 석탄, 목탄유를 저장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자, 얼마냐? 바로 쌓는 부분의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기준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는 최대 몇 미터 이하인가? 자, 지금 이게 어떤 곳이냐면은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이라고 했죠? 자, 이러한 지역에는 바로 소방 대상물과의 수평거리가 자, 몇 미터 이하냐? 바로 이런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는 거죠. 수평거리 자, 100미터 이하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거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도 아니고 그다음에 공업지역도 아닌 나머지 기타 지역. 자, 기타 지역인 경우에는 수평거리가 더 길어요. 얼마냐면은 이때는 140m 이하가 됩니다. 두 가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수평거리가 100m 이하고요. 그 외에는 140m 이하라는 거 두 가지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의 100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해당 도급계약의 수급인을 도급계약 해지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네, 보기 중에서 도급계약의 해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심사 결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 내용의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죠.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 해지사항 됩니다. 계약 해지되고요. 2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2번이 틀렸죠. 자, 15일 이상이 아닙니다. 15일 이상이 아니고요. 30일 이상. 그죠?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않았을 경우에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3번에
소방시설업이 등록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된 경우 해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4번에 소방시설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이러한 경우도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기준 중 틀린 것은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 시설 또는 지하구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중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자,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모든 층이다. 자, 1번은 맞는 기준이죠. 맞습니다. 600제곱미터 이상 맞고요. 2번. 물류터미널로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 이것도 맞는 거죠. 네. 물류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 맞습니다. 3번. 종교시설로서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은 모든 층. 자, 주요 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예요. 자, 종교시설로서 수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것은 모든 층이다. 3번도 틀린 내용 없죠. 맞습니다. 4번 보세요.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층이다. 예, 틀렸네요. 이 복합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이 얼마가 돼야 돼요? 연면적이 바로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죠.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 대상으로 옳은 것은 보기 중에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 대상을 맞는 걸 찾는 겁니다. 자, 쭉 보기를 보시게 되면 자, 1번에 있습니다. 자,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 이것이 바로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 성능 검사 대상에 해당이 되는 거죠. 나머지 보기는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설치 현장에서 방염 처리를 하는 합판 목재는 되지만 암막이나 무대막은 해당 사항이 안 돼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보기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소방계획서의 작성, 2번 소방훈련 및 교육, 3번 소방시설의 공사 발주, 4번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 자, 보기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하나가 있죠. 바로 소방시설의 공사 발주입니다. 이 소방시설의 공사 발주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이나 관리 주체가 소유주나 관리 주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공사 발주는. 그래서 이거는 3번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 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 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청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틀린 것은, 그래서 손실보상청구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아닌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손실보상합의서, 2번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다음 3번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4번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 대장은 제외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중에서 손실보상청구서에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는 바로 1번이죠. 손실보상합의서는 첨부 서류가 아닌 겁니다. 정답은 1번의 손실보상합의서가 되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상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닌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교육 대상자 같은 경우는 크게 4가지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있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여기서 안전관리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말하는 거죠.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맞고요. 2번.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이것도 맞죠. 탱크 시험자의 기술 인력으로 종사하는 자 맞고요. 3번.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 이것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위험물 운송자. 4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해당 사항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위험물 운송자로 종사하는 자도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 위험물 운반자. 운반자도 마찬가지로 안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안전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